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희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자리 뺏길까봐 노심초사 좀 하셨으면 하는 안치홍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거 대본을 잘못 쓰신 게 전혀 노심초사 안 하고 계시고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던데요, 위원님?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어떤 얘기? 하지 말까요? 아니, 어떤 얘기? 아니 지금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개인적인 이제 사정 때문에 또 이제 김동현 기자님이 또 이제 스포츠 이설에도 김동현 기자님이 나오셔가지고 또 도와주셨었는데 보셨어요 혹시? 보시지 못하셨죠? 못 봤죠, 잘. 네네네. 그 시간에 일 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되게 그 빈자리를 그래도 잘 메워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노심초사 하는 마음 있으셨습니까? 솔직하게. 노심초사? 네. 관심도 없는데. 노심초사가 아니고 언제 기회가 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김동현 기자가 엄청 잘해서 엄청 사람들의 관심을 엄청 많이 받아서 이 차장이 나한테 자연스럽게 와서 이제는 자리를 바꿔야겠다라는 얘기 그런 꿈을 꿨죠. 예. 그런 꿈을 꾸시면 어떡해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월요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요일 출근길이 좀 더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댁에서 오시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또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7시 혹시 몰라서 7시 한 50분쯤에 왔는데 네. 8시 25분에 도착했어. 아, 그니까요. 좀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이 여러모로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드는 안청 위원님이신데 오면서 온갖 생각 다 했어요. 아마 그 우리 시청자분들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럼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또 얘기 많이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제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좋고 또 이제 주제와 좀 다른 질문들도 괜찮습니다. 주제와 다른 질문들은 저희가 사이사이에 채팅창 소개해 드릴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또 어쨌든 이 안치홍 의원님 저희 안방마님이자 또 이 브런치의 핵심 또 안치홍 의원님 다시 돌아오셨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얘기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이 채팅창 많이 또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또 저럴 줄 알았다. 이번 3연전 이 기사에 만만한 삼성이라고요. 이렇게 설레발치면 항상 못해요. 얘기를 하셨는데 이 홈에서 열린 3연전을 모두 또 수입을 당했었던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요 얘기는 저희가 또 이따 또 나눠보도록 하겠고 롯데가 떨어지는 거 한두 번도 아닌데 놀라기는 좀 의외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올해도 역시 초반 이 봄의 기세가 워낙에 또 좋았기 때문에 근데 또 저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다루면 그 반대로 간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소크라테스 선수, 이 기아 타이거즈의 외인 소크라테스 선수 못한다. 이제 교체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또 갑자기 또 가파르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롯데자이언츠 뭐 한동희 반즈 MVP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또 떨어지고 있고 또 삼성 라이온즈 선취점 10경기 연속으로 내주고 있다니까 요번 또 이 3연전은 다 또 선취점을 내고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참 우리가 다루는 거 반대로 가는 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신기해요, 그거 뭐 알고 그러나 우리도 서로 다 잘 되자고 했는데 뭐 타이밍이 그렇게 겹친 것뿐인 거지. 네. 뭐 그렇게 뭐 사실 뭐 기사거리 뭐 이슈거리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왜 못 만들어내.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지금 같은 이거 그레이 색깔 옷 입었는데 또 뭐 어디가 이겼네 또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네. 만들어낸 거 그건 만들어내기 나름이야 그거. 그쵸. 내가 방송 이거 몇 년을 해 작가들하고 네. 몇 년을 해 이거 다 똑같아. 그쵸. 너무 근데 그러지 말. 이왕이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면은 그 좀 반등이 필요한 팀 선수들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가 거론하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부진한 선수들 언급해드리면 그 선수들도 반등의 계기를 또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어제 김원중 선수 세 포지션상에서 허삼영 감독이 보크를 하는 것 같다고 주심에게 항의를 했는데 안 의원님도 그 동작 보크를 보셨냐? 이런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그 김원중 선수가 잔잔바리 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던진 게 혹시 보크가 아니냐 이런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잔잔바리가 뭐냐? 너 기자라는 놈이 잔잔바리가 뭐냐? 그래도 이야기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애매하더라고. 원래 이제 그 세포지션 동작에서는 사인을 받은 이후에 이 멈춤 동작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쵸. 이렇게 멈추게 되면은 이제 그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움직이거나 이러면 이제 보크 동작이 되는데 약간 이걸 뭐 멈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뭐 그래서 아니 왔다 왜 갔다. 자꾸 이렇게 뭐 이상하게 논란을
누가 가르쳐? 투수 코치가 누구야 도대체? 아 그냥 똑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우라미처럼 이렇게 딱 위에 상체에다 딱 이렇게 멈추든지. 네. 자꾸 이걸 뭘 현혹을 시키려고 하나? 타이밍을 좀 뺏으려고 하나? 그냥 왜 그렇게 타이밍을 빼서 멋지게 그냥 빠른 볼 그냥 좋은 제구력으로 갖다 타이밍을 뺏고 딱 이겨야지. 이런 걸로 이게 잔잔발이다. 이게 잔잔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멈춤 동작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있지 않았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크로 보긴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타자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상대 벤치가 보기에는 살짝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이제 스파크맨 얘기도 이 톨미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번 주제의 메인이 또 이제 롯데자이언츠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빠뜨릴 수 없는 선수 이 부진 이 스파크맨 선수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루면 또 스파크맨 선수도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고 삼성 오승환 선수 40몇 구 던지는 거 보고 불쌍해 죽는 줄 알았다. 또 안치홍 소통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되게 모처럼 만에 던진 거잖아요. 오승환 선수가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선발 한번 나서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한 거 아세요? 선발 투수로 진지하게 한 경기 정도는 나서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왜 했대요? 몰라요. 이제 선생활도 마지막이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김동현 기자 잘하던데 혹시 보셨나요? 보시지는 못하셨는데 어쨌든 김동현 기자님 굉장히 이 빈자리를 잘 메워주셨었던 것 같습니다. 롯데 투수들마다 반개에서 하나 빠진 거는 꾸준히 안 잡아주고 상대는 하나 빠진 건 꾸준히 잡아주고 이거 혹시 궤정 문제냐고 또 유투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판 문제죠. 뭐 궤정 문제. 심판이 보기에는 그게 이제 뭐 볼 같으니까 볼 판정을 내린 거고 팔의 각도가 조금 옆에서 나오다 보니까 뭐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 언제까지 헷갈릴 건지 심판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그래요. 진짜로. 지금 이제 개막한 지 한 달이 이제 넘어가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스트라이크 존 때문에 어느 팀은 또 잡아주고 어느 팀은 안 잡아주고 이거 매 시즌 있는 거긴 하지만 조금 명확하게 구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드래곤님 동의뿐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식물 타선 되는 게 너무 들떠서 그런가요? 다 같이 못하고 분위기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아니죠. 얘기. 그런 거는 아니죠. 이제 뭐 너무 이제 상승 곡선을 이제 뭐 최고 점점을 이제 찍자가 네. 이제 뭐 분명히 타격은 이제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 떨어지는 타이밍이 전체적인 선수들이 전부 다 떨어지는 타이밍에 다 겹치다 보니까 이게 좀 공격력에서 좀 득점력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 근데 롯데가 지금도 기록을 보니까 팀이 아직도 플러스 2예요 5할에. 네, 지금 뭐 팀 순위 4위 지금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잘하고 있는 거니까 뭐 1등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보시면은 사실은 부족하죠. 네. 그게 아니라 장기 레이스도 페넌트 레이스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은 어쨌든 롯데 팬들도 최근 들어서 좀 색다른 야구, 좀 다른 야구를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롯데. 그러니까 좀 더 응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달라진 모습 그리고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최근에 롯데 팬분들이 그래도 굉장히 마음이 넓어지셨더라고요. 이제 3연패를 할 때에도 뭐 과정이 좋았다. 이게 좋게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 아쉽게 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용인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또 장기화되면 부진이 장기화되면 이제 롯데 팬분들도 가만히 참고만 이게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때 돼서 이제 쓴소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순위가 좀 내려가고 또 예전만한 그런 또 예전과 같은 그런 막 경기력이 나오면은 그때 막 뭐라 하시고 쓴소리 하고 그러면 우리도 같이 까드려야지. 같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뭐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더 응원해 주세요. 네. 병준라면 안충 의원님 조언을 받아서 저희 동생네 부부 화해해서 잘 지내고 있대요. 아주 흐뭇한 이 소식입니다. 나는 이게 난 야구에 관련된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나는 컨설턴트. 그러니까 다른 걸 해야지. 이거 나한테 안 어울리는 직업이야. 방송 몇 년 했는데 라면서 다른 방송 몇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방송을 하던 이거 야구 말고 다른 걸 해야 돼. 사랑과 전쟁 어때요? 패널. 넌 진짜 최악이다. 너는 내가 한국 기자협회 회장한테 내가 얘기해가지고 알지 못하실 겁니다. 푸이그나 뭐 삼성의 김상수 선수 또 이런 얘기도 또 해주셨고 확실한 정지 동작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아는데 또 스티븐님께서 또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왜 쓸데없는 논쟁을 하냐? 다시 생각을 해봐도 원래 원준이가 안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미세하게 이렇게
탁 이렇게 하고 나서 던지니까 이제 멈추는 동작 없이 던져버리니까 네. 허사윤 감독이 나와가지고 이제 어필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감독이나 내가 벤치에 있었더라도 저거는 어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게 상대 쪽에 이 벤치에 어필이 있으면 선수도 이 그런 이 불필요한 동작들을 좀 줄이는 경우도 또 있기 때문에 다음번 등판에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김광현 선수, 반지 선수의 이 맞대결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과 관련된 주제 또 이제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소화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댓글을 통해서도 많이 의견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김광현 선수와 반지 선수 얘기 저희 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광현과 반지 이제 최고 자원을 가리는 이 매치업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 시즌 아무래도 최고 투수, 토종 투수 중에서는 역시 김광현 선수, 이제 외국인 투수 중에서는 이제 반지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이제 시즌 다승 공동 선두를 달려가고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뭐 김광현 선수는 뭐 메이저리그에서 던졌던 모습 이제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더 발전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반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단연 계약을 얘기하실 정도로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이 두 선수 이 리그 최고의 투수라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닌 그런 선수들인데 두 선수 딱 보셨을 때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투수가 현재 폼이 조금 더 좋다라고 폼이 좋다? 네. 투구 폼이 좋냐고? 아니요. 그 컨디션. 컨디션? 네. 성적, 뭐 컨디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떤 선수가 지금은 조금 더 우위에 있는지. 이 기록을 보세요. 여기 올라와 있죠. 네. 누가 더 조금 누가 더 좋아요? 김광현 선수가 좀 낫죠? 그러죠. 그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 반주도 굉장히 좋았는데 직전 등판 때 직전 등판 그러니까 화요일 경기였죠. 네. 화요일 경기 때가 조금 좋지 못했고 결과가 그래도 평균 자책점이 1.40입니다. 네, 이 선수한테 더 이상 어떤 거를 요구를 하고 뭐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하라고 감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반주도 엄청나요. 지금 엄청 좋은데 김광현은 지금 이 기록은 거의 그 오락 게임 같은 기록이네요. 예전 이제 선동열 전 감독님의 뭐 그런 지금 그러니까요. 기록을 보여주고 야, 나 이 기록 지금 보고서 피안타율이 147이야. 1할 4푼 7리. 네. 야, 진짜 뭐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2번 치면은 이제 많이 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평소 기록만 따졌을 때는 진짜 뭐 김광현 선수의 이 압도적인 모습이 역시 뭐 채팅창에서도 아직까지 뭐 김광현 선수가 좀 더 낫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슬라이더냐 이 체인지업이냐 어떤 게 더 치기 어렵나 싸움이겠네요. 이 김광현 선수의 주목은 역시 슬라이더고 이 반지 선수는 체인지업이 좋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야옹이님이 9위는 김광현, 궤적 커맨드는 반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거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정말로. 뭐 9위는 반지는 9위도 좋아요. 9위도 좋아요. 보면 9위가 나쁘지 않고. 야, 이거 두 선수 진짜 한 팀에 있었으면 정말 난리 난다. 아 그러게요. 네. 원투펀치로 진짜 강한 힘을 보여줬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김광현 선수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모습은 더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김광현 선수가 과거보다 좀 더 좋아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아줄 수 있을까요? 투피치 유형이 너무 이제 좀 강했죠. 네. 이미지가 직구와 슬라이더가 거의 90% 이상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투피치 유형의 투수였는데 이제는 그 브레이킹 볼을 많이 구사를 하고 체인지업도 많이 구사해요. 이제 국내에 있을 때보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뭐 두 가지 구종 갖고는 어려우니까 그걸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마를 했던 것 같아. 미국에 있는 시간에 그게 이제 완전히 본인의 것으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고 보면은 하여튼 커브를 던지기 시작을 하면서 타자로 하여금 이 투수는 이제 더 이상 두 가지 구종의 투수가 아니다. 사실 직구와 슬라이더를 공략을 하는 거는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물론 범타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직구 타이밍에 그 슬라이더는 사실은 배트에 걸리거든요. 그 타이밍에 맞으면. 근데 이제 커브나 체인지업 같은 경우는 구속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직구 타이밍에 나가면은 이게 헛스윙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구종이 추가가 되면서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제는 타자가 이제 공략하기에 뭐 하나를 노리고 치기에 더 어려운 투수가 됐다. 지금 이제 병준 닮은 안치홍 의원님도 김광현 선수의 커브, 스플리터도 괜찮던데요. 이런 부분을 또 짚어주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넘어가기 직전에는 투피치 투수, 뭐 이제 진출 직전에 2019 시즌에 뭐 스플리터, 뭐 체인지업 이런 걸 이제 장착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많이 활용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구질로 변모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반즈 선수의 장점은 또 어떤 점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시즌 초반부터 개막하기 전부터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반즈는 역시나 이제 체인지업이죠. 네, 체인지업이 옆에서 팔의 궤적이 옆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냥 가라앉는다는 느낌보다는 휘어지면서 가라앉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우타자들이. 그래서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같은 폼에서 같은 여러 가지 구종의 볼이 나온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의 그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구와 변화구가 폼이 조금 다른다든지 호흡이 다르다든지 이런 게 이제 타자들한테 눈에 띄는데 반지 선수는 똑같은 폼의 여러 가지 공을 구사를 하니까 그 공을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 현장에서의 얘기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이 다양한 구종을 던지는데 뭐를 던지는지 똑같은 폼에서 나온다. 이게 타자들이 또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반즈 선수도 있고 뭐 다른 이제 외국인 투수들도 잘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루친스키 선수 혹은 이제 뷰캐넌 선수와 비교했을 때 반즈 선수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근데 이제 루친스키 같은 경우는 정말 압도적인 구위를 바탕으로 타자를 이제 상대하는 유형이고 유형 자체가 틀려요. 루친스키는 이제 힘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타입이고 네. 뷰캐넌 같은 경우도 뭐 구위도 나쁘지는 않지만 다양한 그 변화구도 갖고 있고 또 이 로케이션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서 뷰캐넌 선수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씩은 달라요 느낌이. 네. 네. 약간씩은 좀 달라요. 다른 투수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폼으로 봤을 때는 이 반지 선수가 조금 더 제일 좋다. 제가 볼 때 반지는 빠른 템포가 장점인데 자꾸 상대편 감독이나 타자들이 흐름을 끊어버려요.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될 듯. 또 유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 이 빠른 템포. 그러니까 이 공과 공 사이에 좀 인터벌이 긴 투수들이 있잖아요. 제일 싫어. 그런 투수는 이제 타자들도 싫어하고 현장에서도 싫어하고 해설위원분들도 사실은 싫어하시는데 최악이야 진짜. 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원시원하게 공을 이 멈춤 없이 던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장점이다. 대한민국 투수들 그렇게 던져야 돼요. 반지처럼 잡고서 나는 그래서 저 선수 안영명, 노경은 맞아요. 이런 애들 잡으면 그냥 바로바로 던지잖아요. 뭐 상대 타자가 생각할 틈을 안 주겠다 이런 얘기도 맞는데 그거 그렇게 인터벌 거 길게 해가지고 뭐 구속이 뭐 더 빨라지겠어요. 뭐 하겠어. 게임만 그렇죠. 루즈해지고 뒤에 있는 선수 야수들 있죠. 아무 얘기 안 하는 거, 화이팅 하는 거 같지. 다 뒤에서 뭐라고 해. 전부 다 같은 팀인데. 언제 던지냐? 빨리 좀 던져라. 시간 길다. 다 그 입모양 진짜 카메라 9대 그 야수 나가 있는 거 다 비추잖아. 네. 다 나와. 진짜 길다. 진짜 짜증 난다. 빨리빨리 좀 던지지. 그래. 왜냐면 특히나 이제 여름 같은 때는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훨씬 좋거든. 그쵸. 이 떼학볕에 내려찌고 있는데 야수들은 또 그런 부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위원님이 상대한다고 치면 반지와 김광현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좀 더 까다로울 것 같으세요? 반지가 더 까다로울 것 같아요. 반지가 나는. 반지가. 나는 일단 광현이랑 붙으면은 무조건 몸쪽 직구랑 몸쪽 슬라이더만 나는 딱 노리고 딱 칠 거야. 근데 이제 반지는 이게 체인지업을 던지니까 직구랑 슬라이더 그래도 한 50% 이상은 그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좀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요. 김광현 선수는. 근데 반지 같은 경우는 이게 공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체인지업이 좋아가지고. 그러네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체인지업 치기가 어렵다,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다. 그리고 페스티벌을 이제 항상 그러셨잖아요. 변화구에 초점을 맞추고 타석에 들어서는 선수는 없다. 그랬을 때 이 반지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체인지업을 던지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추기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두 투수가 선발 맞대결 펼친다면 뭐 누가 더 유리할 것 같냐라는 또 질문이 있습니다. 뭐 이제 SSG와 롯데자이언츠의 매치업인데 뭐 전력이나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또 김광현 선수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의원님? 당연하지 않나요? 당연하지 않나요? 롯데 팬들은 다 반지가 유리할 것이다. SSG 팬들은 김광현이 유리할 것이다. 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뭐 김광현 선수랑 반지랑 경기하는 거 좋아요. 개 빨리 끝남 0401님이 또 얘기를 하셨는데 뭐 두 선수의 맞대결 때문에는 아니지만 이 두 선수가 지금 현재 이 리그에서 가장 잘 던지고 있는 투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좀 비교를 해봤고, 이 스티브님이 체인지업이 진짜 무기로 쓰면 좋은데 잘못 쓰면 큰일 나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몰렸을 경우에나 아니면 뭐 구속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곡이든 몰리면 다 위험합니다. 그건 다 똑같아요. 근데 체인지업이 오히려 범타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체인지업을 많이 구사하고 그래서 체인지업 하는 거예요. 왜 투수들이 체인지업이 가장 중요하냐 가지고 있는 구질 중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투수 대 투수 의미가 있나요? 투수는 상대팀 타자들 생각하는 건데 그때의 팀 타격 컨디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한동이냐 한유섬이냐 누가 먼저 터지냐 아닐까요? 투수들보다는 또 타자가 더 중요할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들도 맞아요. 이게 사실 정답이에요. 맞는 네, 정답이죠.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네. 수비적인 수치까지 다 입력했을 경우에는 이제 김광현 선수가 우위일 것 같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SSG의 야수진도 현재는 진짜 제 몫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두 팀이 붙는다면 뭐 재밌는 경기 되겠습니다만 좀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SSG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점중이님이 류현진 선수 KBO 리그 복귀하면 지금 뭐 김광현급으로 던질 수 있을까요? 마이너리그에서도 엄청 두들겨 맞던데요. 지금 뭐 재활 등판 때문에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제 류현진 선수가 나중에 이제 KBO 리그로 복귀한다면 잘해줄 수 있을까요? 김광현 선수처럼? 김광현만큼 못 던져요. 아 김광현만큼 못한다. 네. 류현진 선수가 돌아왔을 때는 네. 어떻게 해서 또 그런 말씀 왜 말 더듬어? 저는 류현진이 더 잘할 것 같아가지고 야, 팀이 지금 그 차이가 나는데 그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네, 간단한 류현진 거야. 선수는 하나로 가야 그 되는구나. 선수의 개인 기량이 그게 아니고 소속팀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아하. 그래서 그런 거지. 성적은 이제 김광현 선수가 좀 더 나을 수밖에 없다. 좋을 수밖에 없지 당연히. 아 그러네요. 아 그 생각을 못했네. 선수 개인의 이 능력으로 봤을 때는 뭐 뒤지지 않는 그런 선수지만 아 근데 또 한 지금 이제 계약 기간 끝나려면 2년 정도 더 남았거든요. 2년 뒤에도 하나가 계속 못 하고 있을까요? 2년 뒤에도 네. 나는 하나가 언제부터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될지 참 잘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모른다는 거는 좀 힘이 앞이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게요. 좀 언급하기가 좀 그렇다. 언급하기가 아니라 수치를 나타내기가 너무 어려워. 뭔가가 없어. 뭔가 전혀 지금 그게 없어. 경쟁력이 타 팀하고 이렇게 딱 붙어봤을 때 네. 크게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실은 뭐 좀 솔직한 그러니까, 얘기지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 한화는 정말 획기적으로 구단에서 뭔가를 좀 바꿔야 돼. 지금 뭐 리빌딩 내가 볼 때 리빌딩은 핑계고 네. 맨날 꼴찌하고 뭐 9등하고 하는 거에 대한 핑계밖에는 안 되는 것 같고 정말로 뭐 대대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선수를 정말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진짜 하든지 과감하게 하든지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야지. 포지션별로만 놓고 봐도 다 떨어져요. 지금. 다른 팀들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다 보면은 없어. 지금 뭐 국내 투수 누가 있어? 없어.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특히 또 이제 투수진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5년간은 못할 것 같은데요. 또 얘기를 하셨고 하나로 안 올 수도 있죠 하셨는데, 아이 그거는 류현진 선수가 자기 이제 선수생활 KBO 리그 가면 무조건 또 하나 이글스로 간다고 했고 또 포스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복귀할 때는 또 무조건 저도 하나 이글스인 걸로 또 알고 그건 있습니다. 이제 몸 상태가 허락을 해야 이제 하나로 이제 뭐 다시 가서 마지막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지. 만약에 류현진 선수도 본인이 몸이 안 좋고 그러면은 오히려 안 돌아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제 미국에서 은퇴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모든 팬들은 류현진의 정말 그 멋진 체인지업과 막 140km 중후반대 정말 힘 있는 볼을 던지는 걸 보고 싶은 거지. 그렇죠. 팔이 아파가지고 몸이 안 되네 막 130km 중반대 막 패스트볼 이렇게 던지는 걸 원하겠어요? 그거는 그것도 그렇다. 팀도 그렇고 류현진 선수 본인도 그렇고 그건 서로 양쪽이 다 득될 게 없어. 팬분들도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류현진 선수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잘 던지는 모습을 또 보고 싶을 텐데 만약에 이제 돌아와서 좀 아쉬운 모습 보여준다면 그런 부분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 외국인 타격 코치에 대한 의견 여쭤봐도 될까요? 롯데 팬인데 라이언 롱 코치 오고 나서 컨디션 뭐 이런 얘기 또 해주셨어요. 어떠세요? 컨택 유형이든 중장거리 유형이든 다 풀스윙만 붕붕한다.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외국인 코치들의 그 지도 방법 중에 하나가 보면은 우리가 무슨 뭐 호세 알투베 같은 그 선수도 보면은 풀스윙을 하죠. 네. 갖다 맞추는 스윙을 하는 미국 선수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에런 저지부터 다 똑같아요. 다 강한 스윙을 하거든. 그 왜 풀스윙하냐, 왜 강한 스윙을 하냐의 가장 큰 이유는 투수가 던지는 공의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공에 밀리지 않아야 돼요. 이게 밀려버리기 시작을 하면은 본인이 안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컨택전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느 특정 코스가 아니고서는 안타를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코스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인 공에 밀리지 않는 공 힘에, 그러니까 공의 힘과 배트 스피드가 붙었을 때 배트가 이겨낼 수 있는 스피드를 가지려면은 결국은 강한 스윙을 해야 되거든. 그게 그냥 뭐 의미 없는 풀 스윙이 아니라 강한 스윙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오버 스윙으로 되는 거지. 저는 외국인 선수들, 외국인 타격 코치들의 그 생각에 정말 같은 생각이에요. 정말로. 우리나라는 갖다 맞추는 선수 뭐 다양하잖아요. 네. 이것보다 정말 저는 지금 학생들한테도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직구에 밀리기 시작을 하면은 변화구도 맞출 수가 없다. 실수 공략할 수가 없다는 거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한 스윙을 요구하고 큰 스윙이 아니라 강하고 빠른 스윙을 계속 가르치면서 직구에 밀리지 않는 그런 타격의 기본을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야옹이님이 궁금해하셨던 부분 모두 다 해소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풀스윙만 하다 보니까 뭐 삼진 많이 당하고 이래서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는데 또 유리하다 또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투수들은 살찌우면 구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 살찌우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유투님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그렇지만은 않죠. 네. 살찌우면은 뭐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살이 좀 체중이 나가고 하다 보면은 힘이 좀 더 생기니까 공의 스피드가 붙는 거는 맞아요. 예,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본인이 뭐 한 해만 야구할 게 아니니까 네.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관리를 잘 해야죠. 그렇죠. 그 또 선수들마다 그 자기 몸에 맞는 밸런스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뚱뚱한 뭐 광현이도 그렇고 뭐 안우진도 그렇고 그렇게 뭐 뚱뚱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몸이. 예, 근데도 뭐 공 빠르잖아요. 구속 잘 나오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 뭐 이거 뭐 웃긴 얘기지만 뭐 유희관 같은 선수도 그러면 체중이 좀 나가는 몸인데 몸매가 그러면 공이 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따지면 네. 그건 다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절대. 그러네. 맞네. 그럼요. 맞습니다. 오, 간만에 멋져 보임. 안치홍님, 소총수님, 야옹이님 또 아주 감사합니다 하셨고 이렇게 보니까 전문가 같아요. 원래 전문가신데 이렇게 보니까 전문가가 뭐야. 야구하기 싫다 진짜. 딴 거 시켜줘.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자는 공부 결대로 툭툭 맞추는 게 잘 친다고 하는데 헛스윙하고 병살 치는 것보다 내야 툭 넘기는 게 좋아 보인다.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홈런을 치기에는 혹은 이제 장타를 치기에는 더 어려운 이 타격 스타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의견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야 툭 넘겨서 안타. 그러면 단타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내야 툭 넘겨서 안타 칠 수 있는 선수가 몇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 보죠. 뭐 정수빈 선수 뭐 굉장히 뭐 많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정수빈 선수가 200개 안타를 친 적이 있나? 그러네요. 3할 이상의 고타율을 유지한 적이 있나? 없어요. 2할 때 타자야. 거기까지인 거야. 그거는.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오히려 이정우 같은 선수는 풀스윙을 해요. 네. 보면. 근데 3할 중반을 때리잖아. 그러니까 풀스윙 그게 나는 이제 내 생각이 그러네.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코치들마다 본인 이제 각 코치들마다 야구를 했던 환경도 다 다르고 스타일도 다 다르고 그리고 그 코치들조차도 이제 배움이 다 달랐잖아요. 맞죠.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른 거야.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라는 거는 없어요. 근데 많이 벗어나지만 않는다면은 그 테두리 안에서는 언제든지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이제 지도를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공통적으로 헤드업이 된다. 아니면은 왼발이 많이 오픈이 된다. 라든지 뭐 배트가 많이 이렇게 떨어져서 친다. 이런 것들은 기본에서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그건 잡아줄 수는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서 갖다 맞추는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타고나는 것도 있고 네. 다양합니다. 정말로. 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타격 스타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롯데자이언츠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이제 하락세가 시작된 롯데 얘기 해볼 텐데 이 롯데와 관련된 얘기도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또 소화를 해드리고요. 또 유튜브 댓글로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를 해서 방송 주제를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불과 일주일 전 썸네일로 더 이상 봄대는 없다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었는데 이 브런치가 까면 잘 되고 브런치가 빨면 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일주일 만에 또 태세 전환을 했어요. 아니 이 진짜 여름이 와서 그런 건지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 건지 롯데자이언츠가 이제 홈에서 삼성 라이온즈에게 수입을 당하면서 또 현재 뭐 아직까지는 뭐 리그 4위기는 하고 5할 승률 이상이긴 합니다만 조금 하락세가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 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안치홍 선수도 조금 잘해주고 있었고 한동희 선수도 잘해주고 있었고 전준우 선수도 잘해주고 있었는데 최근 4경기에서는 거짓말처럼 또 4연패, 뭐 평균 자책점도 리그 6위, 득점 주연율 리그 최하위, 팀 타율 1할 8푼 9리, 뭐 평균 득점도 1.25점 최하위, 갑자기 싹 식어버린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참 11경기 4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 11경기 8승 2패 1무. 네. 이 기간에 선발승 7승. 어메. 홈런 14개. 거의 뭐 한 경기에 2개 이상의 홈런을 때려냈고. 네. 이걸 가을까지 기대한 겁니까? 아 그건 아니시겠죠 당연히. 이거 물론 이대로 시즌 쭉까지 가면 롯데자이언츠 우승하겠죠.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건 아닌데 그 상승세, 파멸적인 상승세, 그리고 또 갑자기 또 확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그걸 얘기할 게 아니고 네. 팬들하고 이런 소통을 해야 돼. 롯데 팬들하고. 너무 멀리 내다봤어요. 너무 멀리 내다봤어요. 연패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해요. 144경기 중에 아무리 못해도 3할은 해. 팀 승률이. 그러면은 반은 한 30%는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이겨. 나머지 30%를 어떻게 이제 잘 하느냐. 나머지 30%만 확률 30%는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나머지 30%를 잘 채우면 6할이에요. 6할 되니까. 네. 요 싸움이거든요. 요 싸움. 그러니까 롯데도 잘하다 당연히 떨어지는 거는 선수들 다 알고 있어. 지금도 알고 있어. 선수들 당연히 떨어지는 건 무조건 오거든. 무조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롯데가 지난주에 좀 주춤했단 말이죠. 네. 그래도 벌어놓은 게 있어. 롯데는 지금 벌어놓은 게 있어. 근데 이제 선수들의 심리는 5할 밑으로 떨어지면 이게 그때부터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도 그 감이 와. 느낌이 이거 큰일이다. 이거 조금만 더 떨어지면 더 위험하다. 왜냐면은 모든 수치를 5할에 맞춰놔요. 그래야지 5강 경쟁이 돼. 보면 5위에 막차를 탄 팀들 보면은 5할 초반대야. 승률이. 그러니까 5할 이상을 항상 유지를 해야 돼. 5할을. 그러니까 롯데는 아직도 2개가 남아 있고, 그리고 뭐 특별한 부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네. 부상 때문에 공백이 생겨버리면 오히려 김원중도 돌아왔고 더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롯데는. 그러니까 롯데 너무 지금 뭐 떨어졌다는 거에 대한 거를 오히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다 컨디션이 떨어진 게 오히려 더 나아. 이제는 올라가. 다시 또 올라갈 때가 오니까. 또 올라가. 댓글 많이 남겨줘. 네네. 또 올라가. 아까 위원님 같은 경우에 방금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느낌이 온다. 선수들도 이거 길게 갈 것 같으면 느낌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는 과정에서 분명히 뭐 아쉬운 장면들은 있었지만 뭐 어이없는 경기력으로 내준 경기는 사실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반등을 이뤄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아닐까. 괜찮아. 롯데 팬들 괜찮아. 그러니까 빨리 저 댓글로 나를 사직으로 보내줘. 아침 10시에. 사직가서 하실 거예요? 네. 사직가 우리 좀 가서 하자. 거기 내가 진짜 부산의 집 진짜 맛있는데. 그래요? 맛있는 거 먹고 싶네. 네. 일단 이번 주에 어떻게든 4승 정도는 또 해야 된다. 또 톨미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주에 좀 일정이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스파크만의 저주에서 또 얼른 벗어나야죠.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뭐 외국인 교체 썰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많아요. 네.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나랑 아주 가까운 그 기자분이 네. 좀 정보를 줬는데 이름은 절대 얘기 안 하더라. 그래서 그럴 거면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교체예요? 어떤 팀인지 모르지. 나도.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좀 교체를 해야 될 선수나 우리가 딱 보면 나오잖아요. 지금 막 나오잖아. 특히 어디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LG도 있고 롯데도 있고 NC 타자도 못 하잖아. NC 그쵸. 마티니 선수도 좀 부진하고. 또 누구냐? 롯데 피터스? 피터스? 괜찮나? 피터스 나쁘지 않죠. 그래도 수비. 하여튼 우리가 딱 보면 이제 좀 막 성적 안 좋은 애들. 네.
아마 뭐 곧 바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을 물색하러 나간 팀들도 있고 또 지금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딘지 누군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또 나도 몰라. 네. 어쨌든 연락하지 말랬 때려서 또 빵 터지신 것 같고 롯데 팀 타격 사이클을 하락이고요. 주루 플레이가 좀 약점이죠. 1볼넷에 3안타 1점 이게 문제다. 실베스타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아니 그렇게 희생 플레이 하나 치기가 어렵냐. 이런 한 점 뽑아내는 게 왜 어렵냐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거든요. 아웃벽의 라인업이 정말 균형이 있으려면은 힘 있는 타자, 컨택 유형의 타자, 발 빠른 타자 이게 잘 포진이 됐어요. 내가 생각할 때 역대급은 두산이야 두산. 옛날에 이종욱, 고영민, 김현수, 김동주, 최준석, 홍성은, 뭐 손시현, 뭐 해가지고 뭐 외국인 선수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이원석 선수도 그때 있었고. 그때가 이제 제일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 라인업이 상하이 그뭐 중심 타선까지도 그렇고 짜임새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예를 들면 볼넷 하나 한 이닝에 볼넷 하나에 3안타인데 1득점? 예전에 두산은 안 그랬지. 그거 갖고 2점 3점씩 뽑았으니까. 왜냐면은 출루가 되면 2루 3루 도루도 많이 하고. 뭐 막 이러니까 실책이 나오고 막 걔네들이 나가 있으면은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네. 지금 이 1볼넷 3안타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 균형이 정말 그래서 뭐 거포도 모든 1번부터 9번까지 뭐 이대호처럼 뭐 홈런 뻥뻥 칠 수 있는 선수들만 있으면 편하지. 그게 제일 편하지. 야구하기 뭐 작전이 뭐가 필요해. 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들 할 텐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현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중간중간에 포진이 돼서 출루가 돼서 막 휘젓고 다니고 또 찬스를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많은 안타를 기록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많은 득점을 올려야지 이길 수 있는 경기니까. 네.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아마 김평호 코치를 영입을 한 걸 거예요. 그런 이유가 경험이 많고 또 특히 주루 쪽에서는 일가견이 있는 지도자니까 네. 뭐 조금 더 이제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켜봐야 뭐 효과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루 플레이에 대한 얘기를 짚어주신 것도 굉장히 또 날카로운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롯데자이언츠가 사실은 그 별명이 있잖아요. 봄대라는 또 별명이 있잖아요. 되게 불명예스러운 별명인데 봄에만 잘한다. 혹은 이제 뭐 시범 경기에만 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올 시즌에도 뭐 지금 이제 3연전 뭐 보고 4연패 보고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조금 이를 수 있겠습니다만 또 이러다 보니까 또 이거 봄대 아니냐. 또 이거 내려가는 거 아니냐. 왜 매년 이런 모습을 반복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역시 계시는데 유호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이유가 뭐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올 시즌뿐만 아니라 뭐 예전에도 그랬었고 그랬을 때 이유 있나요? 뭐 다 뭐 라인업이 약하니까 그런 거지 뭐. 시즌 끝까지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없다. 아니 그 팬들 지금 롯데 팬들도 그렇고 우리 채팅하시면 이게 답 아닌가요? 라인업이 약하고 팜이 약하니까 뭐 그게 정말 답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시즌 초반에는 역시나 힘들이 다 좋죠. 네. 이제 그런 효과가 롯데가 시즌 초반에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도 이제 롯데는 준비를 해야 될 게 뎁스 강화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 롯데도 보면은 연령대들이 너무 많이 차 있어요. 보면은 이대호, 전준우, 뭐 정훈 비롯해서 나이 많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좀 이런 걸 좀 미리미리 좀 일찍부터 좀 준비를 하는 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같아요. 선수들을 네. 후보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뎁스 문성준님께서 뎁스 짚어주셨습니다. 이 또 팜 이야기 팜치디 또 안치홍 소총수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장기 레이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주전 선수들이 또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혹은 이제 부상을 입었을 때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이제 성적 뭐 긴 시즌을 또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마련해 주는 것 내가 같습니다. 옛날에 그 기사를 한번 봤던 것 같아요. 토니 라루사 감독이 네. 명문팀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제 야구를 잘하는 팀들 예전에 이제 그 애틀랜타가 한참 왕조 시절 때 이제 바비 콕스 감독 있을 그렇죠. 때인데 50명을 가지고 쓰느냐 35명을 가지고 쓰느냐 1년을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5명이면은 너무 그 촘촘해. 그렇죠. 너무 빡빡해 선수들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지. 그 이상의 선수들을 기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작은 거지. 근데 50명이 되면 여유가 있잖아. 그렇죠. 거기서 더 좋은 선수들, 더 좋은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 이런 선수를 빨리 올릴 수도 있고 이런 여유가 있으니까
그 차인 것 같아요. 5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35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또 팜을 강조해 주시는 거고 또 팜이 좋아도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채팅창 또 활용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자. 위원님 최근에 무키베츠라는 선수가 시즌 초반에 채식하다가 성적이 안 나서 다시 고기 먹는다는데 육식이 타자의 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육식?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고기 먹어야 힘쓴다? 고기 먹어야 힘쓴다. 대한민국 사람들? 그거 저는 틀린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근데 요즘은 이제 구단마다 영양사도 있고 이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선수한테 그 맞는 그 식단을 또 제공도 해주고 그래.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그래요. 그 저기 상동에서 그 영양사 하시던 분 되게 화제가 많이 되셨거든요. 롯데자이언츠도 그분이 이제 1군으로 또 이제 옮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군 선수들 또 관리를 하게 되셨다라고 했는데 뭐 그런 부분, 이 식단 같은 부분에서는 롯데자이언츠도 또 어디 가서 뭐 꿀리지 않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롯데 밥 맛있어요? 난 상동에서는 밥을 안 먹어봤어요. 네네네. 거의 선수들하고 2군이니까. 그러니까 상동에서 뭐 지금 2군 저 이천이나 저 강화 이런 데 가봐. 네. 진짜 한 끼 한 몇만 원씩. 와. 장난 눈 아니에요. 돌아가요. 눈 돌아가. 한끼 먹고 눈 싶다. 돌아가. 네. 진짜로. 양준혁 선수도 햄버거 먹으면서 타격감 올라갔다고 했었어. 양년스택님 또 얘기를 하셨었고, 서튼도 문제인 게 좌우놀이하다가 선수들 페이스 놓칠 듯 또 KOR님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좌우놀이에 대한 이 의견. 난 좌우놀이 적극 반대. 반대. 어떤 점에서요? 그냥 반대. 좌우놀이 자꾸 시간도 오래 끌고. 투수도 그렇고 타자도 그렇고. 언제까지 좌우놀이 하고 아마 대한민국 야구는 아마 몇 년 동안은 계속 좌우놀이 할 겁니다. 그렇죠. 네. 뭐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톨미님 그래도 작년에 허문회 감독님 있을 때 부진했던 것보다는 지금이 더 낫다고 본다. 또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만해요. 왜 그래요? 방금 뭐 하셨냐면 핸드폰 가르치면 야 40분 됐잖아. 나는 내 사이클은 그 시간에 맞춰져 있어. 진동이 와 몸에 머리에 진동이 와. 갑자기 화를 왜 내시나 하고 시계를 보니까 준비해.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하루만 할 거야? 아니잖아. 그렇죠. 저희도 이제 장기 레이스기 때문에 그래. 저희도 장기 레이스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역시 저희 10시에 하니까 오늘 이제 질문 답변 못 받으시는 분들도 또 내일 찾아오시면 저희랑 우린 팜이 없어. 관리를 해야 돼. 저희는 특히. 2인입니다. 이 대타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또 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팜이 없어가지고 지금 둘이서 지금. 알겠습니다, 여러분. 위원님이 또 어쩐지 컨디션이 또 떨어지셨다 하니까 좋아하시잖아 다 똑같은 마음이야. 그만할까요? 그래. 알겠습니다. 팜이 없어 우리. 네, 저희는 팜이 없기 때문에 저희 또 주전 2인으로만 또 진행이 되는 방송입니다. 저희 내일도 10시에 또 네이버 TV를 통해서 또 라이브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답변 못 들은 얘기 혹은 이제 정말 궁금한 얘기 또 내일 라이브에 찾아와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래서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